안녕하세요. 집가사랑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 법정에서 실제로 목격했던 황당한 일들, 소름 돋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매에 그냥 입찰표만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나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생생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배워보는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분명 제일 비싼 가격에 썼는데 낙찰이 무효가 됐어요. 한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까지 유찰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던 임차인분도 내가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서 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임차인분은 여러분들 같이 부동산 경매를 공부해 보신 적도 없고 어떻게 입찰표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시죠. 그래서 대리 입찰을 맡겼습니다. 요즘은 대리 입찰 플랫폼들이 잘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전문가인 법무사분께 대리 입찰을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실거주를 할 거고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낙찰받으면 이사비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비싼 가격에 입찰가를 정했습니다. 개찰을 막상 해보니까 이등보다 1,000만 원이나 높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낙찰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로 위임장에 사건 번호가 잘못 써 있었던 거예요. 법무사분이 대리 입찰을 여러 번 하시다 보니까 위임장을 양식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위임장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사건 번호 쓰는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과거의 사건 번호가 써 있었던 걸 미처 못 보시고 그대로 제출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셨어요. 참 황당하죠? 경매에서 사건 번호가 틀리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법무사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무사가 법적으로 적합한 위임장을 가지고 갔었어야 됐는데 입찰하는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의 사건 번호가 써있는 위임장을 가지고 가게 되니까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썼어도 내가 임차인이어도 내가 실제로 이 물건을 살려고 낙찰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참으로 황당하겠죠. 이렇게 법무사분이 위임장의 사건 번호를 잘못 쓰는 실수를 한 덕분에 저희 2등 수강생분이 1,000만 원이나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경매 공부를 그래도 좀 하신 분들이잖아요. 기일 입찰표 쓰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죠? 만약에 내가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대리 입찰을 보냈다라고 하시면 입찰표를 제출하기 전에 기일 입찰표와 위임장의 사진을 꼭 받으셔가지고 크로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 있죠? 사건 번호, 입찰자 정보, 입찰 금액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내가 또 한번 확인하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선 매수권이 있었는데 몰라서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다세대 빌라였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경매로 나왔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도 입찰을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격이 좀 낮아서 폐차를 했습니다. 안 되겠네 라고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법대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하죠. 이 사건에 우선 매수권을 신청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임차인분이 내가 임차인인데 나 임차인 우선 매수권 쓸 수 있잖아. 저요. 제가 임차인입니다. 제가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요. 참 잘 됐구나 싶었는데 이것도 무효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는요. 입찰 보증금을 하나 더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이분은 일단 일반 입찰자로서 응찰을 한 거잖아요. 그때 입찰 보증금을 한번 쓰셨죠. 그런데 내가 임차인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려면 또 하나의 입찰 보증금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냈던 입찰 보증금 돌려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사건이 종결되어야지만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거는 안타깝지만 안 돼요. 그걸 이분은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 폐차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꿀팁! 나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면 내가 일반 응찰을 할 건지 아니면 우선 매수권 응찰을 할 건지를 생각하셔서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 다 입찰을 하겠다. 내가 일반도 입찰을 해보고 폐차라면 우선 매수권도 사용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보증금을 2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경우는요. 임차인 우선 매수권 뿐만 아니라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 때도 동일하거든요. 몰라서 놓치면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이럴 수가. 요즘은 뭐든 다 인터넷으로 되는 시대잖아요. 핸드폰으로도 거의 다 일처리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도 법원 경매는 내가 직접 오프라인으로 법원에 가서 기일 입찰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매번 내가 법원에 갈 때마다 휴가 쓰기가, 가게 문 닫고 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눈치가 보이죠. 사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직접 경매 법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부탁을 할까 찾아보다 보니 같이 경매 공부를 했던 지인이 입찰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너 입찰하러 갈 때 내 것도 좀 제출해 줄래? 그래서 흔쾌히 알겠다 라고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두 분 다 같은 물건을 입찰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원래 안 되는 거거든요. 경매 제대로 공부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두 분 다 초보셨나 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두 분 다 그냥 무효 처리가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한 사건에 한 사람이 본인도 입찰하고 대리인으로도 입찰하면 한 사람이 그냥 두 개의 입찰표를 제출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쌍방의 입찰 모두가 무효 처리가 됩니다.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입찰을 했으면 둘 중에 한 분은 낙찰을 받을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응찰 모두가 무효가 되는 바람에 이 물건은 다른 분에게 낙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동산 경매는 그냥 싸게 사는 투자 그 이상입니다. 내가 경매가 진행되는 절차, 방법,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고 실제로 투자를 해야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부동산 경매에도 얼마나 변수가 많고 리스크가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혼자 하는 게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부동산은 투자 금액 자체가 크잖아요. 한 번의 실수로 작게는 몇백만 원, 그리고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4월 10일 목요일 개강하는 집가사랑 경매학원 5천 투자반을 추천드립니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 빌라 단타 투자부터 매월 따박따박 월세 받는 다가구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동산 경매의 기본까지,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한 달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아래 더보기란에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부자 되는 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가사랑 경매학원의 말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